일단 에코프로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2025년에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작년에 한 1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을 했는데요. 2026년이면 48만 톤. 결국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단 2025년까지는 매출액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또 PER도 한 11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2030년이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만 한 7조 1천억 정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리튬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한 2년 후를 예상을 한다면 제가 이제 자료를 우리 촬영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에코프로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025년에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또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어나고요. 다만 이제 PER은 한 40배 정도 되니까 지주회사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지주회사 치고는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2026년, 2027년 이렇게 실적을 계속 보면 어느 정도 이 PER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머티리얼즈 전구체 생산하는 조 단위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예상하는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소에서 상장을 결정을 한다면 그게 에코프로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어떤 동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와 함께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재료인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구체 를 생산을 하고요. 그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하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의 대부분의 실적은 에코프로비엠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엇비슷해요. 대부분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에코프로와 비슷한데요. PER도 엇비슷해요. 한 42배 정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42배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2026년 실적을 대입해 본다면 한 30배 정도 뭐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 12월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뭐 PER 30배 정도는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버블 여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연도별 생산 능력 전망치를 보면 작년에 한 1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을 했는데요. 2026년이면 48만 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도 보면 앞서 언급된 그런 숫자상의 실적 예측치는 2025년까지의 그런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2026년도 2025년보다 훨씬 월등히 또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4분기 접어들면 2026년도 실적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예상 PER이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가 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되면 에코프로비움으로 옮겨가서 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에코프로가 뭐 120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혹여 이 시장 악재로 좀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예측치가 2030년까지 어떤 기대치들을 많이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포스코의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까지는 매출액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또 PER도 한 11배 정도 되니까 아까 에코프로에서 봤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실질적으로 제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라는 제철, 철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양극재나 뭐 음극재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섹터는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2026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의 그 생산 예측치인데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요. 올해는 뭐 거의 리튬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정도 올해 예측치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 2030년이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만 한 7조 1천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튬이 반영이 안 된 게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리튬만으로 한 7조 정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리튬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끈함이 없지만 한 2025년부터는 일단 4조 8천억이 올해 예측 영업이익인데 1조 한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또 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리튬에서 반영되는 그런 금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하기 때문에 한 2년 후를 예상을 한다면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출렁출렁 할 때마다 기노업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스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두 개의 리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100%의 지분,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한 8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2025년부터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한 2년 후부터는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시장이 급락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증권사의 그 목표 주가가 뭐 74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그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비중을 합치면 거의 포스코 철강과 비슷한 비중의 기업 가치를 놓고 있거든요. 5대5 정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포스코의 매출액에서 오히려 리튬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철강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2030년이면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기업이 아니라 리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올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매출을 62 정도 하겠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 62조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 능력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포스코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도 보면 지금 2023년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한 6조 내외 정도인데 2030년이면 62조니까 10배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음극재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를 하면서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한 거죠. 원래 LS에서 이제 적자인 음극재 사업을 가져와서 하다가 이제 양극재까지 확대하면서 기존에 이제 음극재 기업으로서의 좀 시장에서의 보여지는 게 미미했는데 이제 양극재 섹터로서 오히려 올해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PER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적은데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근데 단기 순이익은 엇비슷한 거죠. 왜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이 이런 원자재를 직접 이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요 이런 데서 이제 원자재를 좀 싸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훨씬 높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PER이 상대적으로 48배 조금 더 시장에서 높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의 2030년 재무 목표 이 표인데요. 양극재, 뭐 기초 소재, 음극재 이런 섹터들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양극재에서 수익이 나는 거죠. 음극재는 한 5.3조, 양극재는 36.2조, 뭐 이 정도의 토탈에서 이제 43조 정도를 얻을 것이다. 그 중에 3조 4천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기대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내년도에 그 매출이 포스코 퓨처엠이 한 10조 정도 예측을 하는데요. 2030년이면 43조니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2026년에 17조인데 2030년에는 43조니까 2026년과 2030년 사이에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3배 정도 성장을 뭐 거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인 뭐 흐름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 과열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제 한 4분기 넘어서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포스코 퓨처엠 보면 양극재나 이 전구체 이런 부분들의 계속적인 2030년까지 어떤 그 계획들을 보면 일단 2023년에 그 양극재의 어떤 생산량이 155 1000톤이죠. 근데 2030년이면 1000으로 155가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적은 2025년까지의 실적 예측치가 나왔지만 203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나쁘지 않은 그런 추이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나 뭐 에코 그룹이나 근본적으로 엇비슷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 근데 이제 일단 에코 그룹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하면 포스코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섹터가 아닌가. 다만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악재 요인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뭐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악화,
이런 블랙스완이 갑자기 터지면 신용융자발 단기 주가 급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하반기 들어서 어떤 변동폭,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나타날 그런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